자, 오늘은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그 독주 비결로 꼽히는 쿠다 생태계.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쿠다 해자 하는데 도대체 그 실체가 뭐고, 왜 이렇게 강력한 건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쿠다라는 게 사실 단순한 기술 이름? 뭐 그런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드웨어랑 아주 긴밀하게 엮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고요. 또 거대한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진 전문 도구들,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경쟁사들이 이걸 쉽게 넘보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해자를 구축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가 뭘 볼 거냐면 이 해자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전환 비용을 만드는지. 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는 또 어떻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맞아요. 그리고 또 경쟁 기술들, 뭐 AMD나 인텔 같은 곳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역시 그 전환 비용이에요. 이미 쿠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걸로 바꾸기 어렵다. 이건데 왜 그런 거죠? 그냥 익숙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핵심은 역시 코드랑 워크플로우가 너무 깊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코드 유전성. 네, 수많은 AI 모델이나 뭐 과학 컴퓨팅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쿠다 기반으로 개발되고 또 최적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려면 이 코드를 거의 뭐 새로 짜야 되는 수준이에요. 아, 거의 새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시간도 엄청 들고 비용도 그렇고 또 실패할 위험도 있고 뭐랄까 과거에 투자했던 것들이 현재 발목을 잡는 그런 셈이죠. 와, 그 코드 제작성 말고도 혹시 개발자들 자체의 문제도 있을까요? 쿠다 쓰는 개발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 당연히 있죠. 그 개발자 전문성 문제인데요. 이미 시장에 쿠다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을 새로운 플랫폼에 맞춰서 다시 교육한다. 이건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당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생산성 좋아. 거기다가 이제 성능이나 안정성 문제도 있어요. 새 플랫폼에서 기존 쿠다 환경만큼 성능이 나올지 또 안정적일지 이걸 장담하기가 어렵죠. 성능 보장이 안 된다. 네, 특히 쿠다는 그동안 계속 발전하면서 GPU의 어떤 특정 비효율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워프 분기라고 해서 작업 단위들이 막 서로 다른 명령 실행하면서 느려지는 거라든지 아, 네네. 또는 비병합 메모리 접근이라고 메모리에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서 접근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 같은 것들을 피하도록 계속 최적화가 되어 왔어요. 와, 되게 세밀하네요. 그렇죠. 이런 어떤 최적화 노하우를 다른 플랫폼에서 똑같이 구현한다는 게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최적화 말고도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뭔가 이점이 크다고 들었어요. 개발자들이 직접 코딩할 때 느끼는 거예요. 아,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또 엄청 중요해요. 엔비디아가 주는 그 QDDN이라고 딥러닝 기본 연산 라이브러리 같은 거요. QDDN이요? 네, 그리고 TensorRT라고 AI 추론 성능을 막 끌어올려주는 도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 도구들을 쓰면 되게 복잡한 AI 연산도 그냥 코드 몇 줄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와, 몇 줄로요? 네. 근데 경쟁 플랫폼에서는 이걸 뭐 수백 줄, 수천 줄 직접 다 짜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생산성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개발자들을 쿠다에 딱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와, 그렇군요. 이 전환 비용 문제도 큰데 또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으는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도 쿠다 해자의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건 뭔가요? 이건 뭐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부른다. 네. 쿠다 개발자랑 사용자가 워낙 많으니까 관련된 뭐 문서라든지 튜토리얼 아니면 문제 해결 방법, 커뮤니티 지원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거죠. 아, 자료가 많으니까 또 사람이 오고. 그렇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있잖아요. 네네, 중요하죠.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쿠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최적화해 주니까 개발자들은 뭐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GPU랑 쿠다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죠. 하긴 제일 많이 쓰는 툴들이 거기 맞춰져 있으면 당연히 그걸 쓰겠네요.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가 너무 커지면 좀 뭐랄까 변화에는 좀 둔감해진다거나 아니면 특정 방향으로만 너무 쏠리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런 어떤 빈틈을 노리고 경쟁자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MD의 ROCm이나 인텔 원 API 같은 플랫폼들은 좀 어떤가요?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일단 AMD ROCm이나 인텔 원 API는 특정 기업에 묶이지 않는 개방형 표준, 이걸 내세우고 있어요. 네. 나름 대안으로 부상하려고 노력 중이죠. 개방형 표준. 네, 특히 AMD 같은 경우는 HIP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기존 CUDA 코드를 ROCm 코드로 좀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오, 변환 도구까지. 그렇죠. 근데 현실은 아직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생태계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또 라이브러리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커뮤니티의 규모는 어떤지 이런 면에서 보면 아직 CUDA랑 격차가 상당히 커요. 아직은 좀 네, 전문가들은 얘네들이 정말 CUDA랑 경쟁하려면 그냥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십억 달러요? 와. 네. 이게 하드웨어 개발이랑은 또 다른 차원의 과제인 거죠.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그러면 그 인텔이랑 구글 같은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다는 UXL 재단? 뭐 이런 오픈소스 움직임도 있지 않나요? 아, 네. UXL 재단 말씀이시죠? 거기는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코드를 돌릴 수 있게 하는 개방형 표준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인데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아, 초기 단계. 네. 그리고 좀 한계도 명확해요. AMD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핵심 기업들이 거기 참여를 안 했고요. 또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표준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좀 더디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의견이 안 맞아서 파편화될 위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구글 TPU 같은 거 있잖아요. 네. ASIC라고 하던데 특정 용도에 딱 맞춘 칩. 이건 좀 위협이 안 되나요? AI 추론 같은 데는 더 좋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특정 연산, 특히 말씀하신 AI 추론 같은 작업에서는 A쓰기 전력 효율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 개발에 막 뛰어드는 거고요. 그렇죠. 자체 개발. 근데 이것도 단점이 명확해요. 일단 범용성이 떨어지죠. 딱 정해진 작업 외에 다른 걸 하기는 어렵고 또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면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 유연성이 부족하군요. 네, 그리고 개발 비용 자체도 엄청나고요. 수억 달러씩 들기도 하고 또 AI 알고리즘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자칫하면 금방 구식 칩이 될 위험도 있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CT 같은 금융기관 분석을 보면 여전히 GPU가 전체 AI 가속기 시장의 한 75% 이상은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유연성이랑 범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엔비디아 쿠다의 해자라는 건 하드웨어랑 딱 붙어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개발자 커뮤니티, 최적화된 도구들, 이게 다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아주 높은 전환 비용. 네, 그렇죠. 그리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맞아요. 이 두 가지의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요소들이 서로 막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경쟁자들이 이걸 뭐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아주 견고한 성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AMD나 인텔, 구글 같은 경쟁자들이 계속 도전은 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좋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쿠다가 몇 년 동안 쌓아올린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랑 개발자들의 어떤 깊은 신뢰, 이걸 얻어야 하는 거니까요. 참 어려운 과제죠. 네. 들어보니까 현재로서는 쿠다의 야성이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정말 상상 이상의 변화가 갑자기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쵸. 정말 만약에요. GPU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컴퓨팅 아키텍처가 확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경쟁사들이 정말 뭐 기적적으로 완벽하게 통합되고 쓰기 쉬운 개방형 생태계를 딱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면 그때도 과연 이 쿠다의 시대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